들려요? 네, 맞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이에요. 오늘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만 오늘 하고, 그리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이거는 각자 좀 구축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수업, 만약에 저희 그 실습 하는데 자료 설치가 좀 어려우시면 이 좀 과거 버전으로 설치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 하에서 이 실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습 없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에서는 커널은 리눅스 커널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하나의 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커널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 모든 뭐지 윈도우라고 하는 거하고도 연동할 수 있죠. 윈도우 뭐 10, 윈도우 7 이런 거하고 연동할 수 있고,
또 리눅스들이 기반이니까 리눅스하고도 연동할 수 있고 iOS하고도 서로 간에 자료를 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완벽하게 호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들웨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종의 미들웨어인데 이 보통 미들웨어라고 하는 얘기는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좀 쓰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위주만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아예 이걸 그냥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그 중에 운영체제란 말은 또 잘 아니까 이 운영체제다라고 그냥 통틀어서 미들웨어 앞에 리눅스까지 그 포함시켜서 이 미들웨어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좀 오래된 컴퓨터들 있죠. 좀 사양이 좀 떨어지는 컴퓨터에서는 요즘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보통 리눅스는 좀 사양이 떨어져도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그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좀 버전이 낮은 것들이 잘 돌아가는데 이 안드로이드를 아예 그냥 설치해 가지고 윈도우 10은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큰데 어차피 저희 그 스마트폰 같이 작은 환경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그 스마트폰 OS로서의 그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이 그 좀 저사양의 PC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할 수 있게 또 다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사양의 PC가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이 안드로이드를 설치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전용 머신으로서 사용하게 되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가 그렇게 그 역사가 길게 나와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구글이라고 하는 이 그 회사에서 이 그 제작됐다. 물론 이 구글이 자체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저희 그 벤처 기업, 뭐 요즘에 이제 벤처란 말 안 쓰고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식적으로 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만든 걸 구글이 인수를 하죠. 물론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가 이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 영어권까지 갖기는 좀 어려우니까 팔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있는데 일단 구글사에서 제작한 거다. 그 회사를 구글 그 아예 인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할 적에 시작은 뭐냐 하면 이 그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모든 가전제품을 통틀어서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 그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에 들어가는 이 OS로서 지금 우리는 이 삼성에서는 타이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죠. 뭐 이 스마트 TV 뭐 이런 것들에 다 이제 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그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가전제품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거 보게 되면 과거에는 자바를 썼어요. 뭐 지금도 자바를 쓰고 있지만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죠. 근데 선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런 이 그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드웨어 쪽에 워크세이션을 만들던 회사는 문을 닫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샀죠.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에 대한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오라클에서 자꾸 이제 이래저래 이제 뭐 딴지를 건다라고 하나 뭐 요즘에 뭐 그런 하여튼 이제 뭔가 특허 문제도 걸리고 자꾸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코틀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하고 코틀린 중에 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틀린을 더 앞장 세워서 나오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다음 해, 다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자바 가지고 하게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한 5, 6년 지나면 다 코틀린이라고 하는 걸로 개발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 자바에 있던 것들을 일로 다 병합해서 나오게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바 머신에서는 이 JVM이라고 하는 자바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인데 그 자바 가상 머신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독자적인 이 그 가상 기계를 사용해요.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달빅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다 하죠. 달빅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달빅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메모리 환경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자, 자바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원래는 이 모든 뭐 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이 여러 제급 이 가전제품까지 다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코틀린이라고 하는 걸로 모든 게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자, 그러면은 실제적인 거를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이 달빅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걸로 일단 이제 그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네, 우리 컴파일하게 되면 달빅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자바 가지고 컴파일하게 되면 확장자 이름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붙는데 여기서는 어떤 게 붙냐면 DEX라고 하는 걸로 확장자를 붙는다 하죠. 그래서 이런 확장자 붙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하죠. 우리가 이 자바에서도 자바라고 하는 그 이제 저그 명령어가 있죠. 이게 자바 가상 머신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는 달빅이라고 하는 달빅 가상 기계를 이용해서 이 실행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리눅스용에 해당되는 그 네이티브 코드로 바뀐다 이죠. 그래서 C 언어와 관련 걸로 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리눅스에서 시행되는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의 어떤 그 실행 그 체계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성 요소를 볼게요. 뭐 그 구성 요소가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구성 요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뭐 X 윈도우도 있고 윈도우 10과 같은 그런 윈도우 환경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의 화면이 크니까 거기에 여러 개의 이제 창들을 띄워놓을 수가 있죠. 뭐 HWP 창도 띄워놓을 수 있고 엑셀 창도 띄워놓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익스플로러도 띄워놓고 뭐 다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창이 작다 보니까 하나의 창이 끝나야지만 다른 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죠. 창을 여러 개 이렇게 쓰게 하려면 특별하게 이제 그뭐 옵션을 줘야 되고 한다 그래도 작은 창 하나 정도만 더 뜨지 이 그 몇 개 동일한 크기의 창들이 여러 개 띄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창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만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새로운 창을 뜨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잠시 중단 상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이 몇 개 들어갑니다. 일단 구성 요소는 네 가지로 구성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이거를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화면을 하나 띄우려고 하면은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아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클래스 개념에서 이 객체 지향원에서의 그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걸 갖다가 상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 사용되냐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는 화면 수에 따라서 그래서 화면마다 이 생성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성이니까 여기서는 상속받는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뭔가 사람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은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꼭 이용해야 된다.
근데 백그라운드 음악 같은 걸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 화면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액티비티를 꼭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갑자기 배터리 용량이 뚝 떨어지게 되면 또는 이제 그 통신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면 모든 이제 이 앱에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클래스가 있다 하죠.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말은 방송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송 뭐 리시버라고 해서 이 수신자라고 하는 거, 방송 수신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조금 후에 이제 요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신 쪽에 할 때 이제 우리 통신 쪽에 관련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낮은 뭐지 충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다든지 할 때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여기 브로드캐스트인데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중간 넘어가서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백그라운드 음악 같은 거를 사용할 때에는 화면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서비스라고 불러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는 요거는 이 백그라운드에서 사용할 때 사용된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나중에 중간 이후에 사용하게 될 거다. 이제 배경음악 등의 음악을 갖다가 만들 때.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DB 사용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는 이제 전화기다 보니까 이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뭐 제어판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다라고 불러요.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이런 이제 클래스를 사용할 적에는 어떤 경우냐면 전화번호 등등 또는 지도 뭐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많은 부분은 이게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요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구성 요소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이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제공되는 거다. 제공하는 거니까 상속이 필요하죠.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클래스죠. 물론 여기다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액티비티하고 관련되는 거긴 한데 인텐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는 화면 하나가 이제 그 액티비티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 하나 떴다 그러면 그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를 호출할 적에 사용하는 부분이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 작성 흐름에 대해서 보죠. 이것도 실습하면서 보면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보는 것이 앱을 만드는 거다 알죠. 이 어플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얘기고, 이 어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좀 맞지 않은 얘기. 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니까. 자, 그래서 이 앱을 만들 적에는 자바를 쓴다라고 여기했어요. 현재까지 대부분이. 그리고 코트린이라고 하는 언어가 새로 개발돼서 나와서 코트린을 쓰는데 물론 이 자바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썼다 그러면 코트린에 대한 형태는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자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일단 하나의 만들면 되는데, 이 소스 코드는 우리가 뒤에 확장자가 자바를 붙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가 필요하냐면, 이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할 적에는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자바로 프로그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 뭔가 백그라운드 아니면 그 배경음악처럼 나오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면을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 등등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p3와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걸 png 형태로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gif 파일, 뭐 JF 파일,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리소스 파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하나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앱을 만들게 되면 자기 혼자 깔딱깔딱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팔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 버전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 수준은 어떤 것이고, 누가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또는 아까처럼 이 액티비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를 쓴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주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속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공간이 좀 작아서 여기다가 쓰겠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인데 이런 이름으로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자는 XML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XML이라고 하는 형태의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 다시 말해 속성이다라고 한다면 버전은 몇 번을 쓸 것이냐, 안드로이드 10이냐, 8이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들어간다. 이 세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걸 갖다 통합해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더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걸 빌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드 또는 빌더인데, 이 빌더라고 하는 이 것들이 그전에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썼고, 이제 구글에서 자체 내 개발하면서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스튜디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쓴다. 자, 이렇게 해서 빌더를 이용해서 컴파일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것도 만드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써야 돼. 우리가 그냥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스마트폰에서 그냥 실행하는 걸로 그냥 쓰겠다. 그래서 빌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어떤 게 만들어냐면, APK라고 하는 확장자가 되어 있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일단 판매를 하지 않는다. 또는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걸 갖다가 서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나 혼자 쓴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서명이 안 된, 서명이 안 된 APK 파일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가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서명을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명된 APK다라고 하는. 이것도 확장자는 마찬가지 APK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더 추가돼야 되냐 하면 서명 부분이 더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 집어넣을 적에는 반드시 여기에 서명 부분이 더 추가해서 넣어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키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라고 하는 확장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 빌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소스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그 XML 부분,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점점 이제 버전이 늘어나서 이 6.0 버전에서부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하 5.0 버전부터는 이 그 6.0 버전부터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 8, 9, 10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이 뭐7 버전 정도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이제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 맞는 경우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가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앱들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 10 버전, Q 버전이라고 하는 걸로 나왔다. 다음엔 R 버전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앱을 만들 거니까, 그런데 이 앱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카메라 조정해 주는 것까지 좀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하드에 조금 더 밑바닥을 좀 건드려 줘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춰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개발 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가장 이 작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 하드웨어 컨트롤해 주는 부분들이 이 클래스로 제공되는데, 그 클래스로 제공된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 리눅스 쪽을 좀 건드려 줘야 되겠죠. 리눅스 커널 쪽을.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를 통틀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스마트폰 환경이 이 새로운 걸 내가 저희가 하나 개발해 가지고 뭐 하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포팅 작업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개발 방법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어떤 이 개발 방법. 자, 개발 방법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리눅스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팅 작업할 것인지에 대한 것로 보듯이 해가지고, 우리가 큰 덩어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세분화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제일 큰 걸 뭐라고 하냐면, PDK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랫폼 디벨롭 키트, 플랫폼이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기차나 뭐 버스나 할 때 기다리는 부분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플랫폼이냐면 하드웨어 장치를 전체적인 그 컴퓨터다 또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PDK라고 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개발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게 가장 큰 덩어리죠. 그 다음에 SDK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킷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쓸 적에는 자바 환경에서 쓰게 된다. 근데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C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물론 더 내려가면 이 커널의 핵심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제어하는 건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대체적으로 C 언어로 되어 있던 C++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NDK라고 부른다 하죠. 이거는 C나 C++ 언어로 되어 있다. 이건 네이티브라는 뜻이다. 그래서 네이티브 디벨롭 킷이라고 하는 걸로 D하고 K는 킷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개 사이에 SDK라고 하는 거하고 C 언어 사이에 통합해주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걸 갖다 JNI라고 불러서 자바 언어와 C 언어가 이 서로 간에 융통성 있게 동작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그 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거는 요 부분이다라고. 그 중에 JNI 쪽은 별로 다루지 않을 테고,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걸 가지고도 한 학기가 모자랄 정도가 될 거다. 일단 SDK 가지고 이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죠. 이거에 대한, 이걸 이용한 개발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단순하게 이 그 제공되어 있는 클래스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앱 만든 걸 가지고 이 앱이 만약에 버전이 11 버전이 나왔다라는 저희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 포팅 작업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모든 거 위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된다. 그래서 이 그 포팅 작업과 같은 등등 굉장히 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PDK 레벨에서의 그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 한계점은. 그래서 PDK라고 하는 거, 이 그 플랫폼 디벨롭 kit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째, 안드로이드 이 전체 이 소스를 개발하는 거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PDK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DK라고 하는 거나 SDK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이번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 PDK에 해당되는 것도 설치해서 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게 되면 PDK까지 할래? NDK까지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 체제가 이런 시스템이 너무 커지게 되면 하드웨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실행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SK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와 같이 수업할 때 쓰게 되겠죠. 자, 이거는 포팅 쪽에 가깝다 하죠. 포팅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있냐면 포팅 쪽에 가까우니까 하드웨어 그 어떤 제어 부분이 포함되죠. 근데 다른 데는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포함되지만 많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간이 없어서 이걸 지우고 쓸게요. PDK라고 하는 부분에 또 하나 기능이 세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널과 관련 드라이버 프롬을 개발하려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커널과 관련한 드라이브 프로그램,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다.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PDK 방식까지 터득하셔야지만 내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어떤 업체에서 핵심 기술자로서, 핵심 엔지니어로서의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거까지 하는 거는 이번에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NDK까지 하냐? NDK도 좀 하기가 조금 그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SDK만 가지고 하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DK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개발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해봐야 되겠죠. 상식선에서.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리눅스 커널 쪽에 사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랭귀지 ASM이라고 하는 거하고 C 언어하고 C++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툴이다. 예,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있는 어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다 이제. 이것도 앱 레벨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 이 앱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하위에 내려가 있죠. 이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카메라가 이 그 SDK에서도 제공되는 카메라 있어. 카메라 껐다 켰다. 근데 카메라에 해당되는 걸 아주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뭐 어떤지 그 조정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해주게는 이 지금까지 있지 않은 이 그 앱이 아니라 저희 클래스를 가지고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NTK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뭐 C하고 그 C 언어하고 연동되는 JNI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NTK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이제 실습하게 된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 안드로이드 구성 요소는 일단 빼고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OS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 그 우리가 사용할 적에는 분명히 시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클래스다라는 거죠.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쓰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액티비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액티비티를 또 상속받아서 쌓여있는 제 그 초창기에 나와 있던 액티비티 클래스에다가 더 붙이는 지금 뭐 메소드라도 하는 것들이 더 붙어 있는 액티비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액티비티가 아니라 뭐 이름이 조금 복잡해진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액티비티부터 볼게요. 자, 액티비티. 이 이거 여기 표시가 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액티비티는 이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화면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 그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화면이다라고 하는 걸로 관련된 부분을 만들 적에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반드시 이용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뷰나 뭐 그 또는 이제 레이아웃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일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화면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겼는데 스마트폰의 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은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 뭐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걸 갖다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액티비티에서 해주게 된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액티비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기 위한 거다.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기 위해 일단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또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네, 이것을 액티비티에 지정한다 하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정할 수 있다.
한번 실습해 보게 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적어놓아 놔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화면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 윈도우 환경, PC의 윈도우 환경하고는 달리 화면 전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투명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 그 일단 대화 상자를 여러 개 이렇게 뽑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액티비티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사용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클래스 중에 뷰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뷰 그룹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러 개가 사용되면 그게 뷰 그룹이 되겠죠. 일단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컨트롤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그 어떤 화면들을 보게 되면 뭐 껐다 켰다 하는 뭐 장치도 있고 뭐 그런 거 갖다가 통틀어 뭐라 하냐면 위젯이다라고 불러요. 보게 되면 스마트폰에 위젯이 어떻게 되는지 시계도 나오고 뭐 그러죠. 그리고 이런 이제 위젯 같은 화면 표시에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클래스다라죠. 이런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뷰 그룹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개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 개 포함하는 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확장 형태다. 뷰의 확장 형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잡한 컨트롤에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뷰라고 하는 거하고 뷰 그룹에 해당되는 거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하는 실습이 끝나면 바로 뷰하고 뷰 그룹에 해당되는 액티비티 그 관련된 화면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환경에서 보게 되면 이 그 우리 이제 여러 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만들 때 보게 되면 이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이 거기서도 이 애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애플릿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거기에 이 뭐 시작될 때 사용되는 어떤 그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가 있고 뭐 해요. 그런 애플릿하고 유사하게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티비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서 실행되면 바로 이제 뜨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에 뭔가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하나가 나타났다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꽃 나무가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원위치되는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1번 화면, 2번 화면, 다시 1번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1번 화면이 2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정지 상태로 가고 또는 그 홀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번 상태로 갔다가 다시 그 복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거가 동작할 적엔 다 뭐냐면 정지 상태에다가 여기서는 실행 상태가 됐다가 새로운 화면이 뜬 거죠. 새 화면. 이렇게 되는 걸 뭘 이용해서 하냐면 이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정지 상태였다가 복귀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 또는 완전히 그러고 나면 종료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라이프 사이클이다, 생애 주기다라고 하는 거죠.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애 주기 이건 뭐와 관련되냐면 액티비티의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와 관련되는 거죠. 메소드 동작. 순서 또는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생애 주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이 클래스에 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n star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 이것도 또 써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귀하기 위한 on resum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음, 여기 on start, 그 다음에 on create, 어, on start, on resume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잠시 이 정지 상태로 갔을 때 이걸 pause라고 얘기하죠. on pause라고 하는 그 S입니다. paus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on restart라고 하는 on restart 복귀 작업해 준 데 사용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정지하기 위한 걸 on start라고 하는 거하고 저희 그 대응되는 stop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종료하기 위해서 on destroy라고 하는 이렇게 이 그 여러 개에 해당되는 메소드로 가지고 이 동작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되는 거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사용되는 이 메소드 동작인데 요거에 해당되는 흐름은 이 조금 복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저희 그 흐름을 얘기할게요. 흐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그때 실습까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 환경에 대한 거는 제가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여러분들 교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그 부분보다는 이 작년에 했던 것이 조금 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거 그냥 다 설치되어 있는 거 가져오면 될 수 있게 되는 걸 그걸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해보고 안드로이드 10 버전으로 체건되어 있는데 이 8 버전으로 좀 낮춰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우리 쓰는 교재가 아니라 다른 교재에 있어서 그 출판사에서 해당되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과거 거를 놔뒀는지 지웠는지 잘 몰라서 아직까지 제가 이 발표를 못 해드리겠고 만약에 저희 그 설치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차라리 이 작년에 했던 환경 가지고 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길게 수업은 안 했고 여기까지만 저희 그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수업을 하게 되면 항상 제 그 단점이 뭐냐면 제가 쓰고 있는 이 블랙보드 있죠, 이거. 화면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글씨를 작게 쓰면 안 보이고 또 여기 손이 이렇게 닿으면 여기 자꾸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도 하루빨리 저희 그 대면 수업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수업 실습할 적에 혼자 해보시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신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옆에 사람들 한 걸 같이 좀 보시면서 잘 안 되면 좀 도움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같이 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기적은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라도 만나서 수업하는 걸 비공식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실습한 걸 갖다 통합해서 한번 하고 제가 실습 자료는 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실습할 거는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봐서 제 그 환경에 다 남아있다를 한다면 그걸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zip 파일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것만 풀게 넣으면 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실습 환경을 구축해서 서로 동일한 환경하에서 실습하도록 하고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저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그 PC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따로 없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하여튼 저희가 어차피 여기 그 화면만 가지고 그 쉐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오늘 배우신 것 중에 핵심 하나만 딱 알아두신다면 이 안드로이드의 화면에는 반드시 액티비티가 사용된다.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하신 분들 좀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객체 지향 언어 자바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바 수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자바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 스튜디오에서의 그 앱 만드는 환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법은 알아야 되니까 사용법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에 한번 실습 시간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고, 그것도 저희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저희 그 학교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 얼굴 보면서 실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재에 대한 거 얘기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요. 교재는 저희 그 저번 때 했던 부분이 녹화가 안 되고 첫 번째 거는 안 해줬더라고요. 시스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수업에 못 들으신 분, 그 책이 천인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생명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제 책 제목을 보게 되면 잠깐만 찾아볼게 다시. 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 책이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2020년에 나왔는데, 이 책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신 어떤 거라고 되어 있죠. 이 10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0버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설치 작업이 다 되긴 하는데, 요거 설치할 적에도 좀 불편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제가 저번 작년에 썼던 그 도구들이 zip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압축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되겠고, 책은 이걸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을 다 할 게 아니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고, 뭐 출판사에서는 항의하겠지만, 아니면 이제 뭐 구글이니 하는 데서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요거보다 버전이 낮은 걸 이제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받았다면 그냥 그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